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장항준 감독님의 소속사 대표님이기도 하고요. 항준이 절친이기도 하고 장항준 닮은 꼴로 활동하고 있는 송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이거 또 멋있는 플래카드까지 만들어 오셨네요. 네, 오늘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우신 분? 아유, 많이 우셨네요. 난 좀 심하게 울었다. 심하게 우신 분들. 네. 갱년기 이런 거 한번 진단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너무 기분 좋게 GV에 왔습니다. 사실 저도 지난주에 개봉을 하고서 마음이 쫄린 상태였는데 이렇게 반응이 좋아서 저도 굉장히 후련하고 기쁜 마음으로 오늘 왔고요. 제가 말을 길게 하는 것보다 오늘 GV를 시작을 해볼 텐데 오늘 예고된 바와 같이 장항준 감독님 함께 하실 거고요. 갑작스럽게 스페셜로 배우분 한 분이 더 나와 주실 겁니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과 사는 남자의 장항준 감독님 그리고 어벙도 천장 역할의 우리 유해진 배우님 함께 오셨습니다. 야, 이게 횡재입니까? 네. 도르골의 쌀밥 같은 횡재 우리 유해진 배우까지 오늘 함께하게 됐습니다. 자, 두 분 인사 부탁드립니다. 인사하고 앉을게요. 네, 안녕하세요. 왕가 사는 남자의 감독 장항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스페셜로 함께하시는데 예, 어몽도 역을 했던 저 유해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앉도록 하겠습니다. 잘생겼어요라고 하시는데 제 기준에서는 두 분 중에 누군지 정말 헷갈리거든요. 소문이 잘생겼다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농담이 지나치시네요, 다들. 진짜 잘생겼어요. 네, 아니 두 분 오시기 전에 제가 여쭤봤어요. 영화 보고 오신 분들 정말 많이 손을 들어주셨어요. 네, 일단은 지금 영화가 오늘 보신 분들 그러니까 영화 보고 나서 이제 눈물 콧물 흘리고 또 항준이 얼굴 보니까 갑자기 웃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많이 우셨다고 하거든요. 지금 현 시점의 소회가 어떠신지. 제가 뭐 예능으로는 그래도 좀 많은 분들의 좀 사랑을 받긴 했는데 이렇게 작품으로 사랑을 받은 지가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날 정도인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칭찬해 주시고 영화 좋아해 주시고 그리고 한번 본 분들이 또 보시고 네. 이렇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무대 인사 다닐 때마다 꽉 메워주셔가지고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나도 좀 되려나? 자, 뭐 하시고요. 유진 씨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유진 씨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말 조심하라고 그러셨거든요. 네. 경거망동하지 말고. 네. 우리 유해진 배우는 지금 딱 일주일 됐잖아요. 지금 기분은 어떠세요? 뭐 지금은 진짜 일주일 동안에 사실은 매일 여기 관계자들하고 늘 이렇게 관객 수를 많이 이렇게 아무래도 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이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관람평 같은 거 남겨주시는 거 이렇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다행히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갖고 좀 사실은 되게 매 영화가 다 걱정이긴 한데요. 더군다나 요즘은 좀 극장이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매 걱정이긴 한데 근데 또 다행히 좀 이렇게 관람평도 좀 좋게 써주시고 주위에서 좋은 말씀도 많이 좀 해주시니까 약간은 조금 마음이 좋고 조금은 긴장이 좀 풀리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네. 네. 제가 두 분 기분 좋게 더 첨언을 해서 반응을 하나 소개해드리자면 제 주변에 이제 사춘기 아들을 두고 있는 어떤 친구가 있는데 오늘 그 아이가 이 영화를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 그 영화 너무 재밌어. 지금 사춘기 아이들한테 먹혔으면 다 끝난 거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질풍노도의 시기에 있는 그 아이들조차도 이 영화의 진정성을 이해하게 돼서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사실은 저는 시사회 때 영화를 봤고 글쎄요, 아이는 낳지 않았지만 부모님의 마음이랄까?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를
진짜 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보자라는 마음으로 봤는데 어쩔 수 없이 저도 우리 촌장님께서 그 보여주신 그 명령기에 눈물을 아니 흘릴 수 없었거든요. 네, 그 눈에서 막 실핏줄이 터지는 장면을 보는데 막 제가 제 그 단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기쁨 아니 기쁨이 된다. 뭐 사이코패스야 뭐야? 네, 단장이 아 이렇게 본 거예요? 난 실핏줄 터져서 막 죽겠는데. 사이코패스. 네, 죄송해요. 하여튼 그런 슬픔이 이렇게 전해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댓글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감독님은? 저는 뭐 그 배우들이 멱살 잡고 끌고 갔다. 네. 네. 연출은 별로 한게 없다. 너무 야마돌기는 거예요. 네. 아닌데 사실 네. 이제 농담이고 정말 그런 댓글에서도 느껴졌지만 사실 그 악플이라는 게 그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진짜 배우들이 너무 잘해 주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작품 촬영하면서도 되게 행복했어요. 아. 배우들 연기를 제가 제일 먼저 보는 사람이잖아요. 어. 화면으로. 네. 지금 대빠는 조금 되게 좀 근사하게 들리는데 얼마 전에 인터뷰하신 거 보니까 기자님이 노골적으로 그 얘기를 하셨어요. 네네네. 그때 감독님이 자 그런 배우들 누가 모았을까요? 맞습니다. 그것도 연출력이라고 어필을 하셨잖아요. 뭐 유해진 씨, 뭐 박지훈 김민 씨, 씨, 박지훈 전미도 씨, 씨, 뭐 뭐 한명회 김민 씨, 뭐다 이수대 씨. 네, 그분들의 그 출중한 연기력은 저의 철두철미한 진두지휘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진짜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윤종신 씨랑 통화했는데 네. 윤종신 씨가 황준아 너 이제 혜진이 업고 다녀라. 예, 정말 그런 기분입니다. 네. 아니 근데 그게 맞아요. 한 번도 안 해본 배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장항준 감독하고 저하고는 이제 예전에 라이터를 켜라를 통해서 좀 예전에 한번 했지만, 근데 그동안 쭉 이렇게 친구로 지내왔었거든요. 그래서 저 안 해도 같이 작품을 안 해도 약간 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시나리오를 준 것 같은데, 근데 진짜 다른 그 단종 역할을 했던 박지훈 배우나 아니면 저기도 유지태 씨도 처음이죠. 네. 전미도 씨도 처음이고. 근데 이들이 이 역에 어울리겠구나라는 그렇게 생각해 놓은 거는 진짜 정말 그런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그 영화 쪽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캐스팅이 영화의 반이라고. 네. 반을 잡고 간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진짜 캐스팅을 어쩜 그렇게 저도 언론 시사 때 처음 봤었는데 그 다른 배우들 이제 저 없을 때 찍은 것도 이렇게 보고 그랬을 때 정말 다 그 자리에 있었을 사람 같은 정말로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캐스팅뿐만이 아니라 감독님이 되게 평소에 그 유쾌함이 있잖아요. 유쾌함 때문에 현장이 되게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진짜 큰 소리 한 번 안 났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다 현장은 예민해지기 마련인데 정말 그 현장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그 되게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세밀한 그 감정 연기가 좀 필요할 때도 꽤 많거든요. 그런 거를 되게 세세하게 디테일을 잡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또 그런 연출력이 또 뛰어나셨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머리 좀 쓰다듬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찌됐거나 영화 속에서 이 영화는 여러 사람들이 평가했을 때는 감독이 되게 중요한 예술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으니까 감독님이 평소 생각하는 여러 가지들이 작품에 녹여져 있기 마련인데 그 나온 인물들 가운데에서 장항준 감독님이 가장 나를 투영해서 연출했던 인물이 혹시 있나요? 단종은 아닐 거고. 저를 투영했었던 그 캐릭터 중에는 초반의 흥도 정도랄까요? 초반의 흥도? 예. 이렇게 좀 단종을 만나기 전에 사실 유해진 씨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 우리 업계 사람들은 아시는데 그렇게 이렇게 촐랑거리고 까불랑거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현실에서는. 네. 현실은 약간 좀 어른스럽고
말수도 이렇게 조금 많지 않고 이렇게 좀 뭐랄까 떠 있지 않아요. 맞아요. 약간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으신 분인데 그분이 그런 것들을 탁 제가 이제 시나리오에 든 대사들을 네. 그대로 캐치해가지고 자기 걸로 탁 만들어 주시는데 네. 그게 너무 정말 어쩔 때 약간 저 같다 어. 그런 생각이 막 소름 끼치는 순간도 있었어요. 아니 내 하찮은 대본을 이렇게 아니 이렇게 소화해 주다니 하는 그런 아니 순간들. 진짜 많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네. 정말 많은 부분들이 있었고 이거 대본에 일단 대본은 가이드만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진짜 본인의 말처럼 하는 우리나라의 몇 안 되는 배우입니다. 어. 네, 저것 문자를 머리 쓰는 거예요. 문자를 말로 바꾸는 오. 힘이 있는 배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별한 장면을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없을 정도로. 정말 대본을 다 100% 살려주셨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유해진 씨 나왔던 장면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건 뭐 당연히 뭐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나중에 이제 그 거의- 땡기는 네. 장면 뭐 그리고 그날 전날 단종이와 얘기 나누는 장면 나누는 이런 거 거. 얘기하시는데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유해진 씨 나왔던 장면은 그 관하로 고발하러 뛰어가는 장면이었어요. 어. 그 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딱 네네네네. 이 슬로우 모션으로 막 나오는 장면에서 와 우리가 다 보면서 감탄했거든요. 모니터 앞에서. 네, 자 이렇게 깊은 감정을 표현하면서도 저렇게 유쾌하기도 하고, 네, 그럴 수 있는 한 배우가 몇 명이나 지문에는 있나? 뛰어간다였을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 많이 아마 지금 대개는 저도 이제 GV를 해보면 제작진들이나 배우들이 하는 얘기에 되게 공감을 하시거나 아니면 저건 나랑 생각이 다른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좀 전자 쪽이 아닌가 싶어요. 비슷한 타이밍에 비슷한 공감을 다 하시고 비슷한 감동을 느끼신 게 아닌가 싶은데 이 관객분들은 과연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지금부터 한번 그러면 질문을 통해서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원래 이렇게 그 무대 인사 다니면서 아마 추첨해서 드리는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패키지가 좋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뭐 쌀도 들어있고 뭐 봉투도 들어있어요. 돈 봉투가 들어있어요. 그 돈은 없어요. 설날 누구 줄 때 쓰시라고. 제일 중요한 돈이 쌀은 진짜 우리 영화의 쌀밥이 또 쌀밥 많이 나죠. 중요한 또 어떤 들어있고, 소재니까. 네. 그리고 이 손수건인데 네. 그 자수가 박힌 왕가산 맞아요. 손수건. 네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부터 질문을 받을요? 앞에서 가장 먼저 손을 들어주신 것 같네요. 네, 초록색 니트 입으신 두 번째 줄에 계신 분 마이크 놔주시고. 안녕하세요. 그 감독님께서 지금 영화 내 많은 인물들을 이제 짜놓으셨잖아요. 만약에 감독님께서 연기를 하신다면 어떤 캐릭터가 가장 매력적일 것 같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한다면은 저는 영월 군수 조금 박지현 씨가 있던. 아니면 이렇게 군수를 지금 박지현 씨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그랬는데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막 높은 양반이라 그래서 이렇게 풍채가 좋고 이렇지는 않잖아요. 네네. 네, 되게 깡마르고 없어 보이는 그런 얕은 수염의 양반도 하나쯤 있으면 재밌지 않을까? 그런 그렇다고 해서 완전 탐관오리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약간 뭐 충직한 것도 아닌 것이 맞아요, 어떤 맞아요. 그 경계에 있는 네, 약간. 되게 진짜 탐관오리는 아니에요. 네. 근데 자기가 되게 행복했으면 좋겠는 그러네. 장은이랑 비슷하네. 백성들의 안녕보다는 내가 조금 더 크게 소동 없이 해피하게 살고 싶은. 이용이가 그냥 갔으면 하는. 딴 데로 갔으면 좋겠는 예, 그런 사람입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된 것 같고요. 첫 질문이 상당히 좀 귀여웠습니다. 여기 뭐라고 적어주신 거예요? 거장 직전 장항준. 거장은 아니고 까리까리한 아직 경계에 있는. 네. 감독님 저 오늘로 영화 5번째 봤고요. 5번 다 오열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호르몬 검사 같은 거는. 네. 그래서 궁금한 게 5번, 4번째부터 궁금해졌는데 그 뽕이가 호랑이를 잡고 난 다음 날에 그 배가 고프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볼 때는 그 장면에 그 매화가 문을 닫고 나올 때 상당히 어두운 그 조명이 거의 없게 어둡게 연출이 됐다가
카메라가 돌면서 굉장히 밝은 낮이 되면서 딱 바로 뒷장면에 홍이가 밖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영화를 2번째 보고 나서 후기를 찾아보다가 이 영화가 조명을 상당히 잘 연출된 영화라는 평을 봤었는데 그 후기를 듣고 다시 3번째를 보니 그게 홍이가 크게 마음이 변한 장면 같다라고 느껴져서 일부러 조명을 안 쓰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제 생각이 맞는지 아니면 혹시 다른 의도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질문을 해주시는데 그 가운데 제가 막 장면이 연상이 되면서 막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네, 장면이 막 그 살아서 느껴지는데 네. 의도하신 겁니까? 먼저 이런 고급스러운 질문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 뭐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당연한 거고 뭐 촬영 감독님, 조명 감독님하고 당연히 할 때 이쪽 앞에 이 흥도 등장하기 전까지는 어둡잖아요. 실내고 저희가 문까지 닫아놓고 조명도 좀 이렇게 밖에 해도 가리고 뭐 이렇게 찍어서 당연히 그건 실내와 실외가 구분되는 장면이어서 당연히 여기는 어둡게 나올 수밖에 없었고 상당히 좀 뭔가 좀 뭔가 좀 푹 가라앉은 느낌이었다면은 사실 저쪽 이게 강이라는 게 거기 자연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게 의도하지 않아도 그쪽으로 카메라를 돌리는 순간 막 샤방샤방하고 초록초록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런 거죠. 그 아름다운 곳에 갇힌 사람이잖아요. 네. 이 안은 어둡지만 밖은 너무 갇히고 이 왕이 제일 하고 싶은 건 이 강을 건너서 내 고향 한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 영화 관객분들이 이렇게 보신 것이 아닐까라고 네. 생각하는데 크게 의도했다고는 말씀드리셨어요. 이야, 영화가 잘 되려니까 자연도 도와주네. 네. 의도하지 않았는데 네, 네. 관객이 영화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지금. 그러나 그 앞에 그 배소가 앞에 유해진 씨도 기억나시겠지만 거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 앞에 경치 거기 유해진 씨가 항상 이렇게 산투 틀고 지금도 기억납니다. 아침에 지금 산책하듯이 다 와가지고 수염 이렇게 해가지고 태블릿 PC로 대본 보시면서 시국을 초월한 어떤 네. 모습으로. 아니 너무 행복했어요. 그때 네. 얘기 좀 해줘봐요. 맞아요. 그 영화에서 그 저기 그 배소 거기 단종이 묵었던 그 처소라고 그러나요? 그 뒤에는 있는 사실은 그거는 그 시시거든요. 절벽은. 근데 그 앞에는 다 실제예요. 근데 그 장소가 정말로 너무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방해 요소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진짜 아까 그렇게 보셨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자연은 그렇게 되게 좋은데 그런 데서 저기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뭐 그것도 그렇고 여튼간에 저희가 그 연기하는데 방해 요소가 이만큼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뭐 밤 촬영할 때 야 새 조용! 진짜 요 정도뿐이 없었어요. 진짜 그 장난 삼아서 새 조용! 자 슛 갑시다! 뭐 그렇게 하고 근데요 왜냐하면 도시에서 찍잖아요. 그럼 진짜 신경 쓰이는 게 되게 많아요. 뭐 또 구경하러 오시는 분 아니면 약주 한잔 하시고 그러시는 분도 있고 또 아니면 이제 밤에 또 조명을 좀 영화는 이렇게 좀 밝혀야 되니까 그게 이제 주무셔야 되는데 물론 그런데 양해를 구하고서 찍는데도 또 이제 참 불편함이 또 가서 또 뭐라고 하시는 분도 또 있으시고 그러는데 그놈의 새끼 한 마리 빼놓고는 너무 좋았던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현장은 이 대빵을 따라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 대빵이 이제 감독이 좀 너무 날카롭고 너무 막 혼자 막 예술하고 그러면은 진짜 약간 숨쉬기가 좀 불편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게 창조가 되질 않아요. 왜냐면 이런 얘기 하려다가 너 지금 그 말이라고 하는 거니? 나 지금 딴 생각하고 있잖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그런데 그런 불편해지는 거죠 서로. 예. 근데 감독님은 그게 큰 재산인 것 같아요. 그럼 얘기해줘. 얘기해봐. 그거 좋은데 근데 대신 그 나중에 내가 한 거라고 얘기해줘.
어차피 감독은 나니까 사람들 다 내가 한 줄 알 거야. 고마워 그 아이디어. 이러는 게 진짜 사실은 되게 고마워요. 네. 그랬습니다. 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쩌면 그 새도 감독님이 친구로 부른 거 아닌가. 네, 이게 모든 기운이 다 도와줬던 것 같고 진짜로 그 얘기를 가장 많이 하시더라고요. 모든 스태프들이 현장이 너무 좋았다. 사실 미도링 우리 전미도 배우한테 이제 촬영장 어땠냐 물어보니까 너무 행복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본인은 이제 첫 영화잖아요. 사실 본인은 예전에 했던 뭐 그런 작은 영화 빼고는 상업 영화로서 처음이었는데 이렇게 행복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만 그랬던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디에서 인터뷰하는데도 그 말이 그냥 불쑥 나오더라고요. 참 행복했다고요. 그 말이 그냥 불쑥 그렇게 찍잖아요. 만약에 그 관객이 안 들더라도 참 그 작품은 저한테는 계속 좋은 작품으로 남아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관객분들도 같이 더 봐주시면은 더 길게 남아 있을 거예요. 예. 네. 또 질문 한번. 네, 요 앞에. 네. 네. 그 항준 그거 들으셔가지고. 네. 영화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벌써 8회차입니다. 사실 김민 배우님께서 지금 감독님과 세 번째 작품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리바운드랑 더 킬러스데이에 비해서 이번 작품의 연기가 조금 더 톤 다운된 느낌이 들었어요. 그 대사를 할 때의 톤이라던가 아니면은 분위기 자체가 되게 다운된 느낌이었는데 이전 두 작품과 비교해서 이번 작품에서는 어떻게 연기 디렉팅을 해주셨는지 궁금합니다. 김민 배우 이제 그 극중에 이제 유해진 씨 아들 태산으로 출연하시는 배우분인데 이제 한간에는 또 기자님들이 이미지 캐스팅을 한 게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뭐 당연히 뭐 이렇게 너무 그 수려한 외모의 분을 캐스팅할 수는 없었고요. 이 젊은 배우들 중에 이제 사극을 소화해낼 수 있는 20대 배우가 잘 없어요. 네, 그래서 왜냐면 현대극에서 잘하는 분들도 사극 가면은 그게 이게 연기가 이게 좀 이렇게 아주 어색할 수 있죠. 어색하고 불안해 보이는. 잘 걷던 사람도 네. 그 사극 옷을 입으면 약간 오른발 오른손 나가는 것 같이 연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맞아요. 네. 전문 용어로 이제 전다 그러는데 그 김민 씨하고 했을 때는 이제 김민 씨가 사실은 되게 좀 현대적인 발성을 갖고 있는 배우잖아요. 네. 서민의 발성이 아니에요. 서민의 발성은 이런 쪽이 서민의 발성이고 김민 씨는 그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제 잠깐 보충을 하자면은 저는 그 김민 씨 처음 봤을 때 이제 저는 처음 본 사람이었거든요. 잘 몰랐었는데 그게 좀 걱정이었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저랑 쌍꺼풀이 없는 거, 그 정도 약간 비슷한데 사실은 세련됐어요. 김민 배우가 되게 닮았대요. 그 얘기를 계속 난 무슨 얘기가 싸우라잖아. 머리서부터 한판부터 뭐 이런 느낌. 아니 난 이게 뭐가 떨어졌나 그래서 저한테 뭐 고치어 이런 거라고 이렇게 사인 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뭔가 닮았다고요. 말씀을 하셔도 되는데 굳이 거기서. 근데 세련됐어요. 사실 요즘 젊은이 같은 그런 그 멋스러움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목소리가 좋아요. 저는 이제 목소리가 탁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탁한 편이에요. 탁한 편인데 그래서 그리고 이제 외모도 이제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그게 이렇게 사극이 이렇게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 이제 김민 배우는 좀 세련됐고 목소리도 되게 좋아서 이제 사실은 처음엔 전 그거를 걱정을 했었죠. 그래서 아마 감독님이 톤을 좀 눌러라라고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계속 하시죠. 그리고 이제 사실 현장에서 이제 김민 배우 톤을 잡는데 이게 사실 한 번도 안 해본 안 가본 길이잖아요. 유해진 씨가 진짜 많이 그분한테 도움이 됐어요. 이렇게 해보면 어때? 저렇게 해보면 어때? 그럼 저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가만히 있었죠. 그냥. 너무 편한 거예요. 둘이 알았어 다행히. 그래서 잘들 하고 있네. 아니 오늘 사실은 장원준 감독님만 오시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좀 좋은 얘기 좀 해주려고 그랬더니 자꾸
아 미안합니다. 근데 아무튼 근데 김민배 의원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굉장히 저는 사실 그게 중요했거든요. 이 두메산골의 이 평민 중에서도 분명히 똑똑한 애가 있었을 텐데 그 꿈을 키우고 싶은 애가 있었을 텐데 조선이 이제 초기에서 중기로 가면서 서인들에게 열려있던 과거가 없어지거든요. 유명무실해져요. 초기에는 평민들도 다 과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중기로 가면서 없어지고 후기로 가면서 완전히 그 쉽게 말하는 신분의 계층의 사다리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걸 가장 잘 지켰던 분이 세종대왕인데 세종대왕 아들 문종까지도 그걸 확실히 열고 그리고 단종이 올라왔을 때 이제 수양이 난을 일으켜서 그 다음부터 이제 점점점 백성들에게 문호가 줄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종이 그 태산하고 얘기하는 장면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만약에 단종은 계속 집권했다면 어떤 왕이었을까? 이 백성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다시 꼭 공평한 기회가 와야 된다고 그런 조선이 와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 얘기를 이 두메산골에 배우다만 똑똑한 애가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조금 그냥 무지랭이랑 조금 다른 느낌에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다행히 김민 씨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분이 질문해 주셨는지 까먹었지만 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아주 충분한 답변이 됐을 것 같아요. 이쪽에 중간 남자분 한번 네. 먼저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점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수양대군이 안 나오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의도적으로 좀 배제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떤 이유로 배제를 하셨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수양대군은 사실 이제 계유정난 이렇게 우리가 저는 관상이나 뭐 이런 데 보면 이정재 씨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제작 들어간다 할 때 수양대군이 누굴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곤 하셨는데 사실 저희한테는 수양대군은 필요가 없었어요. 적어도 저한테는. 그래서 한명회하고 수양대군이 같이 나와버리면은 사실은 한명회한테 힘이 안 실리거든요. 하수인일 뿐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아무리 좋은 배우가 와도 한명회로 와도 어차피 지시받고 움직이는 절대악은 한명회니까 수양대군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사실 롤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왕은 세조는 문신의 폭이 넓지가 않아요. 성 밖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와서 뭐 어떻게 진두주의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러면 한명회한테 확실한 그 안타고니스트로 힘을 실어줘야 된다. 그리고 한 장면이라도 출연시킬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은 그게 문제가 뭐였냐면 누군가 특별 출연을 해야 되는데 이정재 씨가 해야 되나요? 만약 이정재 씨가 하겠다고 해서 했을 경우에도 그게 몰입을 깨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배우로 보이니까. 네, 현실 저희가 제 나름대로는 이거를 빨리 그 600년 전 조선으로 몰입시키기 위해서 앞에 우리가 흔히 하는 오프닝 타이틀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감독 누구, 촬영 누구, 보통 배우 누구 이게 앞에 오프닝에 나오거든요. 한국 영화 대부분. 그걸 다 뺐어요. 다 뺐고 그리고 그 제목 왕과 사는 남자도 몰입을 이게 영화가 아니라는 걸 느낌을 주기 위해서 맨 위로 뺀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몰입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정재 씨가 나와서 내가 왕에 대해서 있단 말이다. 내 몸에는 총알이 3발이 있지. 같은 영화가 아니에요. 두 대사가. 이거 아니죠. 다른 영화입니다. 아니죠. 네. 그게 암살. 관상과 암살을 지금 섞은 거예요. 아무튼 그런 면에서 네네. 저한테는 수양대군이 이 영화에 존재하는 것이 오히려 몰입에 방해가 되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하나 더 아마 수양대군은 왜 등장하지 않았냐가 있을 것이고 단종의 옆에 매화를 붙인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이제 당연히 수행원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이제 기록에 보면 6명의 궁녀가 따라왔다고 돼 있어요. 네, 자청해서 따라와서 나중에 단종 임금께서 돌아가시면은 나중에 그 6명이 전부 절벽에서 뛰어내려서 전부 자결을 하거든요. 이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그런 기록이 있는데 이게 6분이라는 그 캐릭터를 또 이렇게 다 열어놓기가. 네, 그래서 실제로 또 어문도라는 어른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하다 보면은 꽉꽉 차요.
배소가 좁아. 아니 제가 그래서 영화는 2시간 동안에 보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본인이 쉽게 찍으려고 인물을 다 까낸 건가요? 아니 실화를 모티브로 한 영화들 중에 그런 영화들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 실제로 이게 다큐멘터리처럼 다 벌려놓을 수가 없어서 캐릭터를 응집시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실제로 많은 외국 영화나 한국 영화나.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은 매화라는 인물을 하나의 궁극한 데서 해야겠다. 네, 그래야 더 좀 뭔가 좀 더 짠한 마음이 와닿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 전민호 씨가 저랑 같이 방송할 때 그 유해진 배우님이랑 얘기하다가 만들어진 씬도 있다라고 하던데 그 어떤 영화상의 어떤 부분이에요? 그 왜 제가 그 단종이 자꾸 죽으려고 그러니까 그 또 없어져 갖고 제가 절벽에 가서 아주 먹고 살려고 좀 그랬더니 왜 자꾸 죽을 생각만 하냐고 그러면서 원래는 멱살이라고 돼 있는데 멱살을 잡으면 안 될 것 같다고 제가 여기를 잡고서 이렇게 했는데요. 네네네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와갖고 저 밥상 들고 와갖고 좀 제가 쭈뼛쭈뼛 하고 있을 때 이제 거기에서 그 전미도 배우가 그 원래 없었던 대사가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하고 쭈뼛쭈뼛 하면은 저기 좀 드리러 왔다 뭐 이렇게 했던 그냥 가라고. 그 그런데 마당에서. 네, 마당에서. 네네. 네. 그러는데 그러다가 이제 저기가 전미도 배우가 원래 대사 없는 게 그거예요. 어제. 그 이제 촬영 현장에서 제가 뭐 준비했는데 뭐 어떤지 한번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보라고 그래갖고 그 대사를 어제. 근데 저는 또 시치미를 떠니까 자연스럽게 뭐? 어제? 뭐가? 이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예, 애절한데 재밌었어요. 네, 그래 이렇게 준비해도 되겠냐고. 그거 왜냐면은 그런 게 있어요. 그 배우가 자기가 튀려고 해서 준비하는 게 있고 그 극하고 상관없이 이제 그게 이제 조금 개그 쪽에서 허경환 씨 같은 느낌. 흐름과 상관없이 있는 유행어가 계속 나오는 그런 느낌이 있다면. 네. 근데 그분이 준비하는 거는 그게 흐름하고 맞고 그리고 매화로서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너무 좋은 것 같다고 하자고. 그래서 풍성해진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매화랑 관계가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서 이제 돌 던지는 거, 돌 던질 때 이런 것도 그쵸. 현장에서 얼마나 쌓이니까 관계가 쌓이니까. 예, 이게 사실 그 보는 분들은 이게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요.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되게 살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캐릭터로 만들 때 그 사람이 딱 이렇게만 보여줘야지 해갖고 딱 그 캐릭터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관계도 전미도 매화랑 어몽도란 역할도 그냥 요러한 게 쌓여서 서로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관객분들이 눈치 못 챌 정도로. 그래서 저들은 저렇게 돼서 나중에 돌을 던져서 이리 오세요. 그래갖고 저 끌고 가고서 단종에 있는 데를 가잖아요.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관계가. 근데 그런 것들이 어제 이런 게 없고 그냥 돌 던져갖고 이렇게 하면 그냥 사실은 되게 드라이한 관계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살점이 돼가지고 살이 돼가지고 그냥 부드럽게 가갖고 내가 눈물 흘리고 이런 것까지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미도 배우가 참 너무 좋은 배우다라는 거를 저는 요번에 이제 처음 같이 해봤는데 그래서 진짜 쉽게 말해서 전미도 하는구나. 그 공연도 이제 제가 보고 싶었는데 못 봤는데 뭐라 그러죠? 어차피 매진이 돼요.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어차피 매진. 아니에요? 지금 잘못 들었어요? 아무튼. 네.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전민호 배우가 우리 소속사라서가 아니라 이 존재가 뭐 영화를 보고 났는데 다 막 너무 연기를 너무 잘하시니까 야 이게 진짜 여기서 연기 배틀을 다 하셨구나 이런 생각과 더불어서 이 전미도의 이 묘한 존재감은 뭐지?
이 무게는 뭐지?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씬의 분량과 상관없이 왜 이렇게 남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현장에서도 뭐 하나를 이렇게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때로는 되게 간단하게 표현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하는 척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러진 않는데 제 가슴이 찢어지옵니다. 뭐 이런 게 있다. 만약에 그러면 본인이 가슴이 찢어지는 거를 상상하고 그게 와야지 하는 분이에요. 근데 워낙 그 오래하고 베테랑이기 때문에 그냥 흉내만 내도 되거든요. 오케이를 하려면 제 가슴이 찢어지옵니다. 그럼 어땠어요?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러지 않는 배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자기 마음이 움직여야지 그래서 그렇게 진솔하게 그렇게 늘 진솔하게 하는 배우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게 전미도 씨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거죠. 사실은 이제 전미도 씨가 후배잖아요. 제가 일반적인 그림을 그려보면 선배님 저 이렇게 해보려고 어제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안한데 이거는 대본대로만 하자. 이러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런 관계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다음 씬에도 그건 그대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그래? 어떻게? 야 재밌겠는데 한번 해볼까? 하면은 그게 너무 저는 속으로 옆에서 두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속으로 생각하죠. 이렇게 또 날로 먹겠구나. 날로 먹든 찌꺼려서 먹든 뭐 먹기만 하는 건 되는 거 아닙니까? 영광은 내가 볼 건데. 그럼요. 다 내 공이 될 텐데. 그래서 그리고 아까 뭐 그런 거 어제 하면서 막 멱살을 잡고 내가 언제 멱살을 흥도가 억울한 걸 아는 거예요. 관객은 알잖아요. 네. 네. 그리고 나중에 그 전화까지 멱살을 잡았다 할 때 아니 내가 씨발 이럴 때 아이고 여기 촬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매화가 그건 거기서 또 지워줘요 진짜 제가. 이거 대표로서 말씀드릴게요. 지워주세요. 시발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 거기서 또 전미도 씨가 발로 찼잖아요. 그것도 애드립이에요. 그치. 그게 있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어제 뭐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시발 이랬을 때 그럴 때 그럴 발로 툭 차는 이런 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그런 게 이제 관계가 된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이제 풍성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네. 유해진 씨는 왕의 감시자 역할이고 전미도 씨는 왕을 소자. 보필하는 그렇죠. 네. 보필하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이 둘이 관계가 없다는 거는 사실은 대본으로서는 몰라요. 그런데 결국엔 찍어놓고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감독님은 되게 큰 글을 쓰고 큰 모습을 보고 그리고 이제 하는 배우들은 그것도 하지만 그렇게 사실 이 책상에서 쓰는 거는 생각지 못한 그 요만한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들이 만들어서 채워나가는 거죠. 예. 근데 그런 거는 진짜로 관객분들은 아무 모르셔도 돼요. 그래야지 모르셔야 돼요. 어느새 관계가 그렇게 됐네 이렇게 해야지. 저건 무슨 사인이지? 저거 애드립 연구했네. 뭐 이러면 이런 거 이렇게 들키는 순간 저희는 이제 사실은 망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게 쭉쭉 넘어가게끔 하는 거. 자, 그래서 전미도 배우의 그 되게 장점을 얘기한 거고, 제가 아까 뭐 계속 감독님이 저는 날로 먹는 거지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분이 전혀 아니고요. 이렇게 크게 봐서 늘 크게 봐서 평생 이렇게 쫓아나는데 촬영장에서 이렇게 크게 보는 그림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안에 이 안에서의 이들이 잘 끌고 가는 모습이 있다라면은 크게 봐서 그럼 좀 좋아요. 예, 오케이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네. 아유 이게 하다 보니까 이 지브이는 웬만한 예능보다 재밌는데요. 원래 제가 지브이 잘하기로 좀 유명한 MC예요. 예. 저는 이렇게 판에 박힌 질문하고 막 이런 걸 별로 좀 안 좋아해서 좀 두 분이 더 자연스럽게 얘기 나누시니까 너무 좋고 또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저 위에서 또 계시니까 저쪽에 맨 끝에 얼마나 또 사석에서 저 제일 위에 계신 분 한번 제 맘대로 한번 구석이지만 어렵게 티켓팅 하셔서 오셨는데 네. 안녕하세요. 전 갱년기는 아닌데 열심히 울면서 재밌게 봤고요.
장항준 감독님 혹시 성훈이 대표님이 만약에 다시 왕가사는 남자를 찍게 된다면 혹시 배역으로 추천할 만한 것은 혹시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질문을 듣는데 벌써 떨려요 지금. 오디션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네. 성원이 대표님 하시면은 이제 그 이 광천골에 있는 어린이들이 있어요. 쌀밥 먹어서 때깔 좋은 애들이요. 네, 어린이들. 광천골에 노른골 말고. 광천골 네네네. 어린이 중에 한 명이거나 아니면 이제 그 영월군수 뒤쪽으로 있는 포커스가 심하게 나가 있는 그 기생분들이 있거든요. 기생이요? 오, 탐나는데요. 끝쪽에 앉으니까 또 네, 네. 새로운 변신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두 정도. 제가 실제로 그 영화 클랭퀸 할 때부터 숙이랑 저랑 저작골의 그 각성이 둘을 하겠다. 씬을 만들어 나오라고 강하게 얘기했는데 결국 안 만들어 주셨고 영화를 보고 났더니 그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진짜 떼씬이 많이 없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사실 저는 전부터 편집될 거는 아예 안 찍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저 봉사탈출 예매대 출신이에요. 아니 시나리오도 많이 줄이고 네. 이번에 촬영 감독님하고도 진짜 그랬던 게 우리 버릴 씬은 찍지 말죠. 어. 그래서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맞아요. 집행을 그것도 해봅시다. 영화 관계자분들이 상당히 박수를 치는 부분이더라고요. 네. 이런 큰 사극인데 그 촬영 회차나 그 효율에 대해서 다 이게 업계분들이 칭찬을 많이 하시던데. 이렇게 다들 프로였어요. 우리 모든 스태프들도 프로였고 배우들도 그랬고. 네. 맞아요. 그 진짜 최영환 촬영 기사님이라고 촬영 감독님이라고 정말 예전에 타짜 있죠. 네. 타짜, 전우치, 응? 저 했던 말모이, 베테랑 원 베테랑 그리고 또 엄청 많이 했대. 엄청난 분인데 그분이 진짜 또 역시 베테랑이시고 그러니까 또 현장 흐름도 너무 좋았고 또 좋은 장면도 많았고 또 뿐만이 아니라 아까 그 조명 말씀하셨듯이 조명하시는 분도 그렇고 분장 예 송종 선생이라고 네. 되게 진짜 정말로 베테랑 분들이 많은 힘을 줬던 것 같아요. 네. 어렵게 기회가 왔는데 되게 좀 힘 빠지는 대답이었던 것 같고요. 저요 하신 분 용감하게 또 손을 들어주셨으니까 앞에 어디로 갔어요 마이크가? 저요 하신 거예요? 노안이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성우리 대표님이 오셨네 가지고 저는 뭐 N차는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런데 이 영화가 한 500만 명은 이상 돌파할 것 같습니다. 분위기나 이런 인간적인 내면 그런 것들을 보니까 제가 거의 N차는 거의 많이 하는데 저도 이거 한 100회 정도는 갈 것 같아요. 본인 개인적으로 네, 지금 26회인데 거의 무대에서 다 쫓아가지고 진짜요? 근데 선생님 죄송하지만 평소에 이렇게 영화 보시면 이거 몇만 가겠다 하는 게 좀 잘 맞는 편이신가요? 틀리실 때도 있고 아니요, 그런가요? 되게 중요하거든요. 거의 맞았어요. 오 진짜요? 야상을 제가 400만을 찍었는데 300 얼마에서 못 쳤거든요. 예 많이 봬요. 예. 네. 야당도 네네. 작년 최고의 히트작이었는데 그것도 엔차 관람 많이 하신 분 52에 것 같은데. 쫓아가. 그래서 질문이 뭐였죠? 질문은 제가 들어볼까요? 네. 역시 아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김원희 작가님이 이제 사극은 부담된다고 했지만 직접 또 사극에 도전을 해가지고 사극에 도전하는 사람이 전미도 그분도 사극 첫 사극이고 하다 보니까 이 첫 사극 하는 사람들이 용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 영화를 연출할 때 상당히 그냥 연출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그렇게 하는 영화 연출을 많이 하시는데 그 연출할 때 그 사극을 한다는 그 부담감이 상당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얼마 정도 그 심정이 있었기 이제 이런 훌륭한 작품을 만들 수 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첫 사극을 놓고 얼마나 고뇌하셨길래 이렇게 좋은 작품이 나왔는지를. 네. 당연히 이제 사극은 모두가 꺼리는
감독님들이 많이 꺼리는 장르입니다. 일단 제작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고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는 이제 보조 출연자분들도 그냥 골목에 현대극 같으면은 본인 옷 입고 오면 돼요. 사극은 다 옷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나가는 사람 옷까지 전부 제작했어요. 창고에서 꺼낸 옷이 없습니다. 갓부터 뭐 집시는 이제 근데 상대적으로 원단값이 비싼 건 많이 없지 않았어요? 아니야, 비단 쪽은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은근히 그렇지 되게 않아요? 비싸. 엄청 제가 비싸요. 입은 것도 네. 거칠은 그 질감은 감을, 거칠지만 감을 하려고 저런 게 싸지는 않아. 맞아요. 저거 그 염색부터 해가지고 옷감부터 해가지고 저 거친 질감을 내려고 오히려 돈이 더 많이. 그러고 보니 오히려 이제 뭐 군걸복은 더 구하기가 쉽지만 약간 저런 질감의 옷이 지금은 안 나오니까 아예. 네. 그리고 다 디자인한 거예요. 저 쓴 거 있잖아요. 저 네. 뭐라 그러죠? 탄건. 탄건 네. 같은 게 일일이 하나하나 다 만든 수제예요. 거예요. 다 수제. 근데 네. 저거를 그 유해진 씨가 주연이라서 유해진 씨 옷만 그렇게 한 게 아니야. 모든 옷들을 다 수제로 네. 미싱을 안 썼다는 얘기입니다. 네. 잠깐 싸 보였어요. 많이 티가 나네. 그래서 아무튼 사극에 대한 부담이 있으셨을 텐데. 그렇죠. 이게 뭐 이런저런 이유로 감독님들이 꺼리는데. 그렇죠. 의상, 고증. 요즘에 또 고증 한번 잘못하면 매장됩니다. 네. 그리고 또 제작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손익분기 좀 맞추기가 어렵고 투자도 많이 안 돼요. 마지막으로 사극 흥행한 게 언젠가 돌이켜 보시면 굉장히 오래전이에요. 한국. 그래서 저는 사극이 처음엔 그래서 거절을 계속 했었고 그리고 배우분들도 사극 톤을 제대로 알려면은 리딩을 계속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캐스팅을 해놓고 해야 되는지 오디션을 계속 봐야 되는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유진 씨 모시고 그리고 베테랑 스태프분들을 모셨죠. 저는 처음이지만 그분들은 베테랑 분들이시니까. 네. 네, 그 사극 뭐 관상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극들 많이 하셨던 분들이 네. 뭐 사도 이런 것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덕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게 뭐냐 누가 모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박수를 크게 쳐주셔서 오늘 진짜 발 뻗고 잘 것 같아요. 원하는 답을 들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여기, 네, 아까부터 손 들어주신 것 같은데. 그 감독님께서 거장이신 만큼 많은 신들을 또 삭제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왜 알랑방울 끼고 계시죠? 그런데 혹시나 그 삭제됐던 신들 중에 진짜 너무 찍고 싶었는데 못 찍었던 신이 있으신지 궁금하고 그리고 전미도 배우님의 보톡스는 몇 백만이 넘어야 맞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희 방송을 보고 오셨나고요. 네, 유효TV에서 맞습니다. 그 공약하신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저희 방송에서 일단은 첫 번째 뭐예요? 까먹었어요. 참했던 내용 중에 너무 아쉬웠다. 찍으려고 했으나 뭐 대본에 있었던데 아니면 삭제가 됐거나 아니면 뭐 편집상 뭐 넘어갔거나 그냥 오밋이 됐거나 어떤 게 있었는지. 오비트 촬영해놓고 빠진 씬은 정확하게 하나 있는데 그게 좀 특수 효과도 들어갔고 그래서 마지막 배소를 허물기 전에 찍은 씬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이 밤에 원래는 이제 그 씬 기억나실려나 모르겠는데 금성대군이 편지 보내고 편지를 태우면서 이렇게 가만히 화로를 보는 장면이잖아요. 그쵸. 원래 그러는데 갑자기 밖에서 덜커덕 소리가 나요. 원래 신화는 덜커덕 소리가 나가지고 누구냐? 그런데 그림자가 이렇게 싹 다가와요. 누구냐고 물었다. 호흡이 너무 좋아 두 분이. 그런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는데 삐뚤소리가 된 매화가 활이 관통한 상태로 앞으로 푹 쓰러지거든요. 팍 쓰러져요. 팍 쓰러지는 앞에 그 궁수들이 뒤쪽에 이렇게 있고 네. 한 명이 그쪽에 서 있어요. 배소 안에 칼을 들고. 우선 너가 죽이려고 한 자니까 칼을 받아라. 그럼 막 달려들어서 콩이를 화살을 꼭 쏘고 칼로 푹 찌른 상태에서 막 이러면서 일어나는 원래 그 씬이 있었는데 예. 그게 있었는데 그게 하려면은 너무 찍었어요. 진짜 찍었어요? 네, 찍었습니다. 찍었는데
못 찍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찍었는데 못 찍었다. 아 만족스럽지 않았다. 그치. 아. 네, 뭐 잘못 찍은 거야. 잘못 찍은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잘못 찍은 게 아니라 촬영 감독님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그 씬을 아 그렇죠. 이게 이야기적에서 들어보니까 찍는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맞아. 밤신이었을 것이고 굉장히 제법 군사들도 많이 있었을 특수 것이고 효과들 이거 네. 팔 달아가지고 줄로 당겨가지고 분장. 팍 꽂히는 네. 거 하고 피 퍽퍽하는 거 했는데 그거 해가지고 그 못 썼어요. 전미도 배우가 아쉬워하지 않았을까요? 이 씬 되게 열심히 했을 것 같은데. 전미도 씨 아쉬워했죠. 네. 그런 거 찍을 때 진짜 고생하는데. 맞아요. 고생을 특히 많이 또 했을 밤씬이죠. 네. 그리고 막 그거 특수 효과로 그냥 하루에 딱 그거 한 씬 찍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촬영원님이 잘못하셔가지고 아니 농담이고 굳이 쓰려면 쓸 수 있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편집해놓고 보니까 굳이 필요가 있는 씬이 아니더라고요. 저한테는 오히려 악몽 중에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사육신이 꿈에 나타나서 그 장면. 이렇게 왜 우리를 네, 버렸냐 네, 해서 네. 꼭 이용이가 막 네. 죄책감을 가진 씬 있잖아요. 으악 일어나서 이제 피 쏟고 으악 하면서 이제 미안하다. 내가 곧 그때들한테 가겠어. 그리고 절벽에 서 있는 홍이가 더 이제 저한테 좀 중요해서 이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보톡스 몇만. 아 보톡스? 네. 보톡스 가격이 얼마나 돼요? 가격에 따라 달라요? 네. 뭐 저는 뭐 손익분기점 넘으면 아. 전미도 씨는 100만 원. 네? 100만 원이요? 그럼 한 500만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야 너무 많이 들어주고 계신데, 네 여기 남자분 여기 네. 감사합니다. 저는 고증을 하시고 그 영화를 찍으신 것 같은데 그 사육신이 죽을 때 그 현판이 보니까 그 수강관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게 정말 그렇게 돼 있던 게 맞는 건지가 궁금하고, 그 다음에 또 고증한 것 중에 그 예전에 저희가 항상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한명회가 키가 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그 고증이 맞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육신도 보면 그렇게 그 다 모아놓고 공훈하는 거는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증이 되게 궁금해요. 역사 공부를 좀 평소 많이 하시는. 네, 역사를 좋아합니다. 일단은 거기 고문받는 사람은 사육신이 아니에요. 저 영화 설정이. 그러니까 사육신은 벌써 앞에 죽었. 첫 씬에 장현성 현성이 사육신이 아니야. 아니죠? 네. 그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대신 중에 네. 한 명이고 사육신은 그 전에 사육신은 죽었고. 성삼문 박백년 하유지 이게 그렇죠. 유흥부. 영화에 나오는 그래봤자 다 같은 학력입니다. 서울예대. 예, 서울예대 3인방인데요. 영화에 나오는 사육신은 유일한 게 이제 이용이 꿈에 등장하는, 그 막 피를 쏟는 그 분들이 유일하고, 그리고 그 현판에 이제 수강궁이라고 돼 있는데 원래 거기 이제 그 세트장은 아니어가지고 저희가 실제가 수강궁에 거쳐 있기 때문에 그 수강궁 현판을 저희가 새로 제작을 해서 이제 단 거고, 또 뭐가 있었더라. 그게 뭘? 한명회에 대한 거는 고증을 따른 것이냐? 한명회는 제가 이제 시나리오 이제 쓰면서 이 한명회 너무 맨날 했던 캐릭터니까 그 이상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덕화 선배님이나 또 김희선 선배님, 그쵸. 그 꾸부정하고 그 딱 비틀린 그거를 못할 것 같아가지고 좀 달랐으면 좋겠다. 굳이 이런 걸 재생산할 필요가 있나 캐릭터를? 그래서 사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알게 된 거죠. 우리가 아는 한명의 이 꾸부정하고 막 삐딱한 걸음걸이 이런 막 나약 되게 간신 이미지는 다 후대에 쓰여진 기록들이더라고요. 한명의 사후에 100년 후에 쓰여진 기록. 그래서 한명회가 나중에 영의정까지 올라가요. 그 세조 집권 그 다음 해 저기까지. 그래서 집권까지 올라가서 죽거든요. 자연사예요. 아주 진짜 잘 살다 죽어요. 진짜 잘 살다 죽는데 그 다음 언제 왕에서 간신이라고 규정돼가지고 이 관을 열어가지고 시체 목을 잘라요. 무관참시라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규정되어진 다음에 기록들이 쓰여져요. 실록이나 뭐 이런데 간신이었고
뭐 투정하고 팔자 걸음걸이였고 굉장히 교활했고 뭐 이렇게 다 후대의 기록들인데 사실은 당대의 기록들은 그 뭐지 위세가 당당하고 기골이 장대하고 얼굴에 빛이 나서 모두가 우러러봤다. 이게 이제 당대의 기록이고 무예가 출중했다. 한 명씩 본인이 썼나요? 네? 아니. 그 당대의 기록은 그거에 다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참 다른지가 그러니까 후대에 쓰여진 것들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숙종 뭐 이런 데나 쓰여진 것들이라서 우리는 뭐 이제 사료는 그게 더 많긴 하니까. 근데 그래서 유지태 씨를 캐스팅한 게 진짜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아 예, 지태 씨. 그 압도감이. 예, 유지태 씨가 그러니까 좀 약간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이렇게 진짜 무서운 사대부, 진짜 무서운 양반 앞에 비에 젖은 쥐처럼 앉아 있는 단종이면 좋겠다. 첫 번째 인생. 네, 그런 느낌을 생각했었습니다. 네, 진짜 감독님을 하셨네요. 맞아요. 그냥 한 게 아니셨어요. 맞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 했습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 마지막 질문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베이지색 니트 입으신 여자분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 영화 할 때 뗏목이 부서지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 장면하고 그 마지막 단종이 죽을 때 그 장면을 암시하셔서 그걸 쓰셨는지 궁금하고요. 이후에 또 사극 관련된 것을 찍으실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 그 단종이 처음으로 그 섬 왔을 때 부서지잖아요, 뗏목이. 그래서 막 우당탕탕 난리가 나죠. 어떤 분들은 거기서부터 너무 눈물이 났다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리고 그게 이제 암시하는 것이냐가 이제 첫 번째 질문인데요. 뭐 당연히 이 단종의 처지를 표현하려면 사고가 나야 됐어요. 그냥 해서 잘 건넜다. 누가 봐도 가마꾼이 힘들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습니까? 여기서 가마꾼의 시선에서 저는 사실은 그런 거 보면 그런 게 생각나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뭐 단종도 단종이지만 가마꾼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다만 뭐냐면 이 단종은 진짜 고귀한 신분인데 자기 의지대로 온 게 아니고 정말 비참한 것들을, 그러니까 뭐냐, 단종이 어떤 사람이냐면 할아버지 돌아가시죠. 할아버지가 제일 사랑했던, 세종대왕이 사랑했던 할머니 돌아가셨죠. 그리고 엄마가 단종을 낳고 하루 만에 돌아가세요. 단종의 엄마가.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그리고 12살에 왕이 됐어요. 그리고 단종을 지지하는 삼촌이 하나가 죽었어요. 안평대군인가요? 죽고 가장 힘이 있었던, 지켜줘야 했던 삼촌이 얘를 왕위에서 끌어내리고 결국 죽인 거거든요. 진짜 조선사에서 가장 불행한 왕족인데, 그러면 그걸 비주얼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당연히 물에 빠뜨려야 됐고, 그 물이 또 가슴께까지 안 오는 비에 물에 젖은 단종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 박지훈 씨의 그 빛나는 눈과 그 너무 처연함이 잘 담겨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제가 어디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렇게 딱 보면서 그 처음으로 그 전체에서 만들어 놓은 거 봤을 때, 야, 저기 그 물에 빠졌을 때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그 모습이 어찌나 안 돼 보이던지요. 네. 예, 그러니까 모든 걸 이렇게 초월한 듯한, 모든 걸 내려놓은 그런 무표정한 얼굴로 그냥 강을 보고 있는 물에 빠져서 이런 그 모습이, 야, 이 친구 진짜 깊이 있는 친구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했어요. 예. 진짜 아마 더 안 된 건 또 그거 있잖아요, 정순왕. 네. 정순왕은 또 그 단종의 아내. 정순왕은 이제 노사도로 가면서 나중에 이분 노비가 돼서 64년을 살아요. 남편 죽고 장수해. 장수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원수들이 다 멸문지화되는 걸 봐요. 자기 남편을 그 모양으로 만든 거를 이 신분이 그렇게 된 다음에 다 봐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 아픈 분이죠, 그분도.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 영화에는 그려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처지가 있었겠지만 그 단종 입장에서, 근데 그 어린 나이에 2년 같이 있었나? 쉽게 얘기해서 신혼생활을 2년 하고서 이렇게 왔는데 얼마나 그 어린 나이에 또 그리웠겠어요. 난 그 생각하면은
근데 사실 이 왕과 사는 남자에서 박지훈 배우가 이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좀 많이 끔찍합니다. 그렇죠? 네, 너무너무 예. 마지막까지 그 세종의 아들 중에 왕족 중에 유일하게 단종을 지지했던 사람이 금성대군이요. 그 유해진 씨가 항상 이야기하는 그 GS 대군이라고 그랬나? LG 지금은 LG가 됐죠. LG의 전신이었던 GS. 금성대군인데 네. 그 금성대군 비너스인가요, 비너스? 네. 없어 이게 잘 얘기하다가. 근데 마지막까지 왕족 중에 유일하게 왕이 된 수양이 아니고 귀양간 자기 조카를 지지해서 목숨을 걸고 지지해서 복위 운동을 2번이나 하다가 발각이 돼서 이제 그 사망하는 사약을 받고 죽는 적인데 오로지 딱 한 명이에요. 그 사람 금성대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켰던 그 궁녀 그리고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고 삼족을 멸한다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기록에 보면 그 굉장히 오랜 시간 동강에 떠다녀요. 손가락이 썩어 들어가고 그걸 물 위에 떠가지고 그걸 직접 가서 꺼내온 사람이거든요. 네. 마지막 충신이죠. 마지막 순간을 함께한 사람. 얘기를 감독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렇게 실제 있었던 그 역사의 복잡하고 유기적인 이야기들을 영화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잘 풀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감독님 진짜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예 박수를 정말로 마지막으로 좀 보내주고 싶고 사극을 또 하실 건가요? 사극은 당분간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좋은 답변, 짧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마칠 시간이 돼가지고요. 네, 늦은 시간 10시 반입니다. 이제 너무 영화 잘 봐주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시작입니다. 개봉 일주일밖에 안 됐고요. 가야 할 게 더 많이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주변에 홍보 많이 내주시고 달걀지수 후하게 좀 부탁을 드리고 왕가 사는 남자가 꼭 JP를 넘어서 행복한 웃음을 지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어나서 저희 셋이 다 한꺼번에 인사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네. 자, 끝 인사 한마디씩 그래도 오신 분들께 감사 인사 한마디씩 할까요? 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참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여러분들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진짜 좋은 시절을 같이 보내신 유해진 씨께 감사드립니다. 예, 저도 진짜 그 둘이 그 술 한잔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야, 이런 거 쉽게 오지 않아. 야, 참 너무 행복하지 않니? 이런 얘기를 자주 하면서 그 술을 한잔 하는데요. 진짜 찍는 동안에 너무 행복했었어요. 예, 행복한 작업이 그렇게 사실은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참 행복한 영화를 찍어서 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이 찾아주시고 또 좋은 말들 해주시고 또 이 영화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셔도 된다라는 얘기를 네 말씀을 드리겠고 저는 이 왕가 사는 남자 덕분에 유해진 씨를 몇 번 뵀는데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재밌고 우리가 몰랐던 유해진 씨의 이 바이브를 이렇게 GV나 여러 가지 방송을 통해서 볼 수 있어서 또 왕가 사는 남자가 더 귀한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시작입니다. 개봉이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관심 부탁드리고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